금융소비자TV의 진행을 맡은 조유미입니다. 저는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는데요. 금융소비자TV에서 다양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청년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개인 회생이라든가 파산제도에 대한 소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공가계부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서현 대표님 오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신용이 돈, 개인 신용의 관리 요령 이렇게 네.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네. 우선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평소에 이 신용 등급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신용평가 제도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신용 등급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새로 바뀐 제도가 뭔지 하는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올해부터 그 개인 신용 평가 체계가 네네.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신용 등급은 1단계에서 10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네네. 그 같은 등급 안에 계신 분들도 그 신용 점수가 다 달라도 네. 그 똑같은 등급으로 다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 등급 그 5등급의 점수 구간은 698점에서 767점 사이에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700점인 사람하고 음흠. 760점인 사람하고 무려 그 점수가 60점이나 차이 나도 그렇죠. 예, 같은 그 5등급 안에 있다는 네네. 그 이유만으로 같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동일 등급에서 점수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획일적으로 다 대출 이자가 정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조금 개선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신용 점수대로 바뀌었는데 음흠. 1점에서 1000점까지 네. 개인의 그 신용 상태를 바탕으로 네. 점수가 부여되고요. 점수를 부여하고. 네네. 그래서 세부적인 그 신용 상태인 개인의 카드 사용 내역, 네. 그다음에 또 세금 납부 실적, 납부, 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그런 납부 실적, 공과금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신용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존의 신용 등급제는 그 등급 간의 그 절벽 효과가 발생하는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신용 점수가 629점인 분은 그 신용 등급 7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네네네. 근데 630점인 분은 6등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1점 차이로 등급이 그렇죠.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그래서 진짜 억울하죠. 네, 그 1점 차이로 딱 등급이 확 바뀌는데 네. 문제는 네.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6등급까지는 대출을 해주는데 음흠. 7등급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런 그 1점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1점 때문에 은행 대출이 네.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그 올해부터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어서 네네. 신용 점수 그 1점 차이로 그 등급이 이렇게 갈리는 것을 조금 방지하려고 잘 바꾸었습니다. 됐네요. 네. 자, 원래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느냐 그렇죠. 하는 거에 네. 따라서도 이제 신용 점수가 좀 깎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제2금융권 이용하면은 뭐 신용 점수 깎인다든지 네네. 그러는데 이런 거에도 좀 변화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네. 기존에는 그 신용 조회 회사가 네. 그 신용 점수와 그 등급을 산출할 때 네네.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이 어딘지를 보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1금융권에서 그 은행이죠. 은행에서 네네. 대출을 안 받고 네. 만약에 뭐 수협이나 네. 뭐 단위농협이라든가 이런 네네. 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음흠. 그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 신용 점수 점수하고 깎았죠. 등급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소비자의 그 신용을 반영하는 대출 금리를 사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그 대출 이자가 네. 연체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네네. 또는 이 사람은 상한 능력 면에서 조금 위험이 크다 이런 네. 편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평가할 때 조금 불리하게 평가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런 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그다음 음흠. 유가증권 담보대출 이런 거는 담보기 때문에 사실 위험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권 간 이런 신용위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은행이 아니면 농협이나 수협 같은 제2금융권이면 은행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유만으로. 신용 네네. 평가 점수를 아주 다르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는 네. 대출 기관이 어디냐를 보고 신용 평가를 했던 것을 이제 받고 있는 대출 금리에 따라 신용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번 그 신용 평가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게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네. 지금 보험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네네. 아, 이게 잘 바뀌었네요. 보험사가 네. 예, 워낙 지금 소비자랑 밀접하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인터넷만 이렇게 딱 치면 바로 약관 대출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그거 받았다고 신용 등급 낮춰놓으면은 네네. 그건 억울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저축은행권에서 먼저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네네. 뭐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 네. 어떨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제2금융권의 그 저축은행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그 올 초 그 1월 14일부터 음흠. 저축은행권에서 그 시행을 한 결과 네.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 명의 신용 등급이 평균 65점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중 40만 명은 신용 등급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예, 아,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 또한 효과가 있네요. 네, 네네. 네. 그리고 올해 그 6월 25일 한 뭐 지지난달 말부터죠. 네. 6월 25일부터는 제2금융권이 전면 시행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상호금융사, 보험사, 음흠. 카드사, 뭐 캐피탈사 등에서 음흠. 그런 불이익이 반화돼서 네. 총 94만 명의 신용 점수가 음흠. 평균 33점 상승됐고요. 네. 이 중 46만 명은 신용 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자, 신용 등급이나 대출 액수 뭐 이런 거는 금리랑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굉장히 소비자들 관심이 많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신용 등급을 조회하면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조회만 했는데도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 그랬죠.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그런 거 없어진 건가요, 그것도? 그래서 예전에는 신용 등급을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돈이 급하니까 조회를 하나 보다. 맞아요. 예, 네, 예, 네. 이렇게 넘겨짚고 그렇죠. 네. 부정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뭐 2011년부터는 음. 조회 기록이 그 평가 요소에서는 제외가 아, 됐습니다. 2011년부터 이미 네네. 평가에서는 제외됐다. 네. 제외는 됐지만 네. 그렇지만 은행에서 참고는 하거든요. 암암리에 또 네, 참고를 참고를 하고. 하죠. 네. 그래서 확인하는 가끔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네네. 과다하다면 네. 그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신용조회를 많이 했으면 네네. 금융사가 사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출 심사 시에 이분이 이렇게 신용평가 조회를 많이 한 거는 혹시 결제 능력이 떨어졌기 떨어져서 때문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도 과도하게 신용등급 자꾸 조회해 보는 거는 좋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뭐 여전히. 평가 네. 요소는 제외됐다고 하지만 하지만 네, 네. 다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나 네. 뭐 이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서비스 지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신용등급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 이제 네네. 그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또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네. 갖고 있는 많이 경우에도 쓰시죠. 신용등급에 좋지 않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네. 어떤가 이런 현금 서비스나 마이너스 통장이 네. 신용등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신용카드 그 현금 서비스 대출이율이 보통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네. 정상적인 어떤 신용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으시는 급하니까 네, 급전을 그렇죠. 빌리시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용 평가 시 대출이율이 높은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그 평가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한 이 마이너스 통장도 이율이 어떠냐에 따라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또 이율이 다 다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도 개인에 똑같은 따라. 마이너스 통장이라 하더라도 그 그렇죠. 사람한테 부여된 이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예, 거군요. 다 다릅니다. 네. 하지만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놓고 네. 뭐 사용하지 않거나 네네. 또는 쓰더라도 연체를 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은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은 그냥 개설해놓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네. 이렇게 한도를 갖고 있는 것도 네. 조금 좋기 때문에 네. 비상자금 정도로? 유통을 네, 네. 좋기 때문에 네. 그냥 갖고 갖고만 있는 것이 거는, 조금 네, 좋다.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네. 뭐 이런 경우는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면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등급에는 더 좋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신용카드는 외상이고, 체크카드는 그렇죠. 아하. 현금 결제거든요, 바로.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 신용등급. 차이가 있다. 네네, 실제로. 신용등급은 한 달 뒤에 그 외상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잘 결제를 했다는 거,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거랑 비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잘 결제하면 신용 점수를 올리게 되고요. 또 네네. 어떤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뭐 더 좋은 것은 이 체크카드를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카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신용카드보다 더 결정 능력이 좋다고 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신용평가 시 더 나은 평가를 되는 건 예, 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오늘 새로운 사실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것 아, 같아요. 네. 네. 자, 대출 이자 연체 관련해서 자, 연체가 되면은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렇죠. 네. 연체 이자를 그 이자를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어떻게 바로 떨어지게 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등급이 조정이 되게 되나요? 네.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대출이자 연체 그 여부인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그 금융거래에서는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그 신용관리 네네. 제1의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연체는 하지 말자. 네네. 그래서 연체를 하게 되면 네. 대수인들은 빨리 네.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 기준이 네. 기존에는 10만 원을 5 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면 음흠. 단기 연체 등록이 됐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올해부터는 네. 30만 원을 30일 이상 연체를 하면 네. 예, 단기 연체가 등록이 됩니다. 아, 그럼 단기 연체 등록의 조건이 굉장히 폭이 약간, 넓어졌네요. 예, 완화된 거죠. 여유가 좀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하, 네. 5 영업일 이상에 빨리 상환을 해야 되니까 네. 마음이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 이 예, 얘기인데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시간을 준 거네요. 30일 정도로 예. 하고 금액도 30만 원으로 좀 조금 넓혀주고 네네네. 그래서 또 그 단기 연체 이력 정보는 기존에는 그 활용 정보가 한 3년 정도 활용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과다하다. 겨우 뭐 10만 원 이렇게 연체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소액인데. 예, 3년씩이나 활용하느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년으로 축소가 됐고요. 네네. 근데 단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악용해서 음. 계속 그냥 뭐 연체도 습관이니까 네. 2일, 3일씩 계속 연체를 하거나 이러면 또 신용카드사나 이런 대출 금융기관이 또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5년간 2건 이상 만약에 단기 연체를 계속하면 그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 기간이 3년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5년 동안 2번. 네, 네. 아, 네. 네. 여러분 5년 동안에 2번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네. 네네. 그리고 이게 또 장기 연체도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거는 장기 연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이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상환을 하더라도 네. 5년간 신용평가에서 그 정보를 활용합니다. 아, 보통. 네네.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개선안이 장기 연체 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네. 네, 그것을 어떻게 뭐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그건 아직 강제하기는 어렵고. 없습니다. 네. 네. 자,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거 열심히 잘 내면 네네. 신용 등급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신용 평가라는 것이 네네. 보통 그 사람의 결제 능력을 보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세금, 그다음에 공과금, 그다음에 공과금액 이런 성실한 납부 실적은 신용 점수를 높여주고요. 네네. 신용 등급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 이 세금 연체는 특별히 그 신용 점수에 아주 치명타인데요. 국세나 지방세, 관세 이런 것을 연체하거나 네네. 아니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세금 이런 것을 2건 이상 연체하면 신용 점수 하락을 가져올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이 공공요금 납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뭐 통신요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네네. 사회보험료, 네. 뭐 도시가스 이런 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신용평가 점수에서 가만히 올라갑니다.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챙겨 놓으면은 그다음에 연체될 일이 없는데 그렇죠. 이제 깜빡하면 또 막 지나가고 이러면서 쌓이게 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점검하셔가지고 네.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바뀐 그 신용평가 체계에 대해서 네.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금융 네. 소비자들이 이 관련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네. 포인트만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네. 네, 뭐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그것들은 사실 그 본인들한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융 소비자들은 사회보험료나 그런 세금 납부 실적을 그 관련 기관에서 네. 발급을 받으셔갖고 그 신용평가에서 제출을 하시면 네. 그 신용 등급을 올릴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기존에 그 다 대부분 신용 등급제에서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서 또 불리하게 작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임수제로 바뀐 상황에서의 대출 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전환해서 금융이자 비용이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새로운 등급 체계 방식으로 점수제로 바꿔서? 바뀐 것을 때 아하. 이렇게 등급이 아까 뭐 많이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저희가 네. 조사에
조사했지 나왔으니까.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한번 정수제로 바뀌었을 때 자기 음. 대출 금리하고 비교를 해서 좀 네. 대출을 바꾸는 노력도 그거 필요하고요.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것은 하지만 대출을 없애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부채를 네. 갚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네.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이제 소개만 하고 간단히 넘어갔는데 네네. 성공 가계부. 네네. 그게 네. 이제 왠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시죠. 성공 가계부 네네. 대표시니까. 네네네. 네. 그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이제 우리 그 주부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음. 가계부를 많이 쓰시는데 쓰시다가 다 대부분 작심삼일 이렇게 포기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써봤자 뭐 재산이 느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머리만 아프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성공 가계부는 우리 건강진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에서 어떤 기준을 상회하면 네. 뭐 아니면 모자라거나 이러면은 그 건강 이상이 있다 적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수술하거나 뭐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성공 가계부는 마찬가지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라든가 저축 비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자산과 부채, 그다음에 현금 흐름 사이의 어떤 기준을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네. 네, 비교를 해봐서 네. 자기가 그 기준점에서 많이 모자라거나 이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겠구나. 왜냐면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만들면 이렇게 가정이 조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그것을 진단해주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진단하고 개선할 방안을 방안을 모색해드리죠. 모색해주는. 네. 그러면 앞으로 자주 모시고 네네. 우리 가게를 건전하게 가게를 그렇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네. 각종 요령들을 네.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서연 성공 가계부 대표님을 자주 모시고 금융소비자 TV 더 많이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